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2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요. 맨 끝에를 한번 보세요. 지문의 끝이요. 그러면 여기 작가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서영은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이에요. 제목에 힌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는 법. 사막이라는 것은 뭔가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인생의 고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을 건너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극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대충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문학에서는요.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를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문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보니까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서 신체의 감각이라고 얘기했네요.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체의 감각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선 청각을 통해서 라고 했습니다. 자, 청각을 통해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겪는 현실하고 타인이 겪는 현실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나 보네요.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후각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후각을 이용을 해서는 내가 뭔가 과거에 뭔 경험을 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후각화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에서는요. 뭐래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후각은 과거 경험이라고 했고요. 시각을 통해서는 뭔가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편 또 뭐도 한다고 그랬어요.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도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대한 감각 체험도 보여주고요.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체험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이 뭔가 벌어지나 보네요. 흔드는 사건. 그리고 그에 인해서 뭐예요? 내가 번민을 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다고 했네요. 그러면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고3 정도 됐으니까요. 하나하나를 나열하지 않고 툭툭 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라고 했어요. 나라는 말이 나왔다. 나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1인칭 시점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만약에 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요. 3인칭 시점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인칭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인공 시점하고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처럼 나왔는지 아니면 관찰하는 입장인지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인공 시점이라고 그래서 정말 거기 관찰 일절 없다. 3인칭 부분 일절 없다.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른 듯이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내 자신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질감을 느끼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쵸?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고 했어요. 이런 전선에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배경이 1970년대에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제 참가했던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현실에 오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이제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거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종소리 굉장히 일상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웬일일까 하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전선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전쟁에서 막 긴박감 있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현실은 어때요?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두부 땡그랑 땡그랑 소리, TV 소리 막 이런 것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질감적으로 느끼게 됐고 뭐예요? 뭔가 차단된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전쟁 냄새는 아까 보기에서 생각하는 뭐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후각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 소리 이 부분은 바로 뭐에 해당할까요? 청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보기요. 그런데 두부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뭐래요? 여기 보니까요. 나의 안에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대요. 내 안은 긴박감인데 근데 밖은 너무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남이는 여자친구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학교 공부도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다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 없었대요. 나는 그것들의 관계에서 흥미도 관심도 없고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대요. 이따금 내 안에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대요.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그 다방에서 뭐예요? 내가 남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막 뭐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부분부터 나오고 있죠.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땡땡이 함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려는 명령을 받았대요. 명령이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사람들한테 물을 실어다 주라고 했네요. 왜냐하면 거기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증이 심한 부대원들한테 전 연대원들한테 물을 갖다 주는 명령이었겠네요. 그랬는데 누가 갔대요? 여기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죠. 한병장이라는 사람이랑 갔어요. 그러면서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서 티를 떠났죠. 한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딘가 정적에 엔진 소리가 부릉부릉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는요. 여기서 보니까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입체 영화 보듯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시나요? 윌리를 찾아라 뭐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매직아이처럼 눈에 뭔가가 이렇게 쓱 하고 보이는 것처럼 입체 영화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동차가 있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비춰진 사물들이 마치 입체 영화처럼 내 눈에, 여기 사람 얼굴이겠죠? 내 눈에 확 들어온다라는 거겠죠. 그리고는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뒹구는 뭐래요?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있는 그 잠자는 아주 그 작은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까지 눈에 확 들어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극도의 이제 긴장감을 느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자, 보세요. 내 온갖 사물들이 이제 눈에 잡히는 듯 했고, 온갖 사물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대요. 심장에 맞닿은 듯한. 그만큼 매우 긴장감을 느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따간 늑대 따위들이 귀를, 여기 뭐죠? 이렇게 동물들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횡단해서 사라지곤 했대요.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요, 여기 이제 여기 저녁에 밤이 되니까 빛을 향해서 나방이 떼들이 막 몰려왔겠죠. 그러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어떻게 해요? 나방도 날아다니고 자동차도 이제 달리니까 뭐예요? 부딪혀가지고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대요. 그리고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 한면정의 팔을 이렇게 탕탕탕탕 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겁에 질린 해쓱한 표정으로 나를 겨눈질을 할 뿐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더니 뭐래요? 그렇지 하면서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에, 여러분 혈관에 피가 움직이는 거 느끼세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느낄 리가 없어요. 그쵸? 그 피가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마저 느끼는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를 듯한 그 생동감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런 신기할 것이 없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전쟁의 경험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감각화시키는지 이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면서 A라는 것이 나오면 뒤에 A에 관련된 문제가 온다라는 거를 대충 예측할 수 있겠죠. 한 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나한테 말해요.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차일병은 누구예요? 바로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시면 아시겠지만 일병하고요, 병장 사이에는요, 상병도 있고요, 이병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병과 병장 사이에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얘가 더 높으니까 일병인 나는 병장한테 존댓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병장에게요, 잘병은 무섭지 않나? 아니요, 전혀.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전적으로 더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 결혼할 거야. 병장이 결혼한다고 얘기하네요. 언제입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로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이 났고요. 몇 시간 거기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제부터 정말 위험한 것이 시작된다고 싶었대요. 지금 이제 남이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격받으니까 죽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베트남 덥잖아요.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것도 문제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략이 됐고요. 아까부터 나는 창옆에서 노인이 기다리기를 기다렸대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네요.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뭔가를 물건을 찾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무료하고 허무하단 말이에요.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전성을 체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손들일지 무너질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허무해요. 전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찌릿찌릿한 일의 성취감을 잠시만나마 느꼈지만 그 이후에 밀려드는 무의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허무함의 반대는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은 뭔가를 집착하고 있어요. 노인의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노인은 유의미한 일을 한단 말이죠. 나는 지금 무의미하고 허무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허무한 가운데서 안전성을 취하고 있는데 저 노인은 뭔가를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생활을 손들일지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노인을 통해서요. 나는 이렇게 허무한데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을 들었던 거죠.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그게 도전이라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대요. 노인이 찾고 있는 그 물체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알아보느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 것 같았대요. 그래서 노인과 뭔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B가 나왔네요. 역시 뒤에 문제가 나오겠죠.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혀요. 개가 종종걸음으로 있고요. 물건도 착착착착 내려놓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왜요? 노인이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또르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한데 그 안에 무슨 힘이 있는지 어떤 끈질긴 힘에 의해서 뭐예요? 뭔가를 거기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의 전신에서 몇몇이 솟아나고 있는 그 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해요.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A는 해상 장면을 삽입했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A 보시면 거기에 한병장하고 이야기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했다고 그랬어요. B는 바로 이 부분이죠.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A의 해상 장면 삽입한 거는 맞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몇 시간이고 지체하고 나니까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 이 위험이 정말 시작된 거라고 싶더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문학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얘기했겠죠. 벌써 여기서 틀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A는 구어체를 사용했어요. 서로 대화하는 거니까 한변장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맞죠.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B는 현재형 시절을 쓰고 있어요. 보니까 보세요. 잡힌다, 벌어진다, 놓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개도 보이고 노인도 보였었잖아요.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맞죠. 그러니까 22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네요. 1번,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이죠. 그쵸? 허무해요. 그쵸? 무의미해요. 그러면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라고 얘기했죠. 남이는 여자친구 전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그러면 2번 잠깐만 한번 조금만 볼까요? 나는 디고지를 향하는 도중에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다. 내가 음료수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거는 지금 주체 바꾸기예요. 디고지에 있던 전 연대 사람들이 뭐예요?
갈증이 심해가지고 내가 배달하는 입장이잖아요. 가지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그리고 3번 볼게요.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서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고요. 우려하고 있는 거죠. 아직 받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은 내가 아니에요. 한병장이 한다고요. 그 한병장 거기 부인 애비 신부가 들으면 얼마나 놀랄 지문이겠어요. 성지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서 지금 거기 앞부분에 보니까 내 자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하다못해 여자친구도 그냥 심드렁 하잖아요. 그쵸? 흥미 위주로 듣고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고요. 24번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볼게요. A는 바로 모든 사물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B는 여기 보시면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을게요. 1번 나는 모든 사물 거기 A는 모든 사물, B는 노인의 찾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1번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나는 노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행위로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제랑 똑같이 예측과는 반대로 물 웅덩이를 찾아서 물건을 찾으러 가잖아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단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오늘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까봐 걱정했었죠. 근데 뭔가를 또 찾는 모습이 계속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참고해서 바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뭐예요? 매지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인식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전장 부분이에요. 그쵸?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전장 상태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나는 거, 전장의 실상을 체험하고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난 것은 뭐예요? 전장에서 돌아온 후, 귀한 후에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귀한 후의 삶. 그러한 체념 상태를 귀한 후의 삶은 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험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삶이요. 그 사건을 흔드는 사건이 바로 노인이 뭔가를 찾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념 상태는 뭐예요? 체념 상태는 전쟁, 거기 귀환을 하고 나서의 지금 나의 험한 삶의 상태이니까 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긴장감, 극도화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체념적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허무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체념적인 것은 지금 허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무의미한 상태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서영은의 사망을 건너는 법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이 소설은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삶에서 느끼는 허무와 이를 견뎌내려는 인간의 노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사막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쵸? 황량한 인생.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사망을 건너는 법이 뭘까요?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노인이 혼자가 찾는 과정, 즉 뭘까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황량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유의미하게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노인이 이제 나중에 소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노인이 얘기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고 이 훈장을 찾는 것도 이 노인한테는요. 하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거는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이 연도이겠죠. 수능 특강에 21학년도 수능 특강 8강에 바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면 몇 페이지냐면 174페이지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가 좋아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177페이지에 3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야콥이라는 작품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서적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